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감 예방 접종 하셨습니까? 지난달 말부터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됐죠. 독감과 코로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올해 특별히 독감 무료 접종을 확대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발생했다는 사망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접종을 일단은 보류하자,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 사망한 고교생의 사례가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논란과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백신 포비아를 만든 언론 보도, 잠시 후에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료 접종인데도 일단 접종을 미루겠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 지난 9월 21일 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변형이 일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료 예방 접종이 그때 이제 일시 중단됐었죠. 네. 그랬다가 9월 25일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리고 10월 13일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시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일 독감 백신을 맞은 만 17세 청소년이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10월 19일 질병관리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한 학생이 접종한 백신은 아까 문제가 됐던 회수 대상 백신이 아니고 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고 사망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가 이날 처음 보도입니다. 속보 독감 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 사망 원인 조사 중이란 제목의 한 줄짜리 기사를 냅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면서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싼 불안감 보도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날인 지난 20일 전북에서 만 77세 노인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사망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백신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지난 한 주 자고 일어나면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이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줄곧 유지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청은 예방 접종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사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석에 좀 신중해 달라라고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고요. 네. 또 대한백신학회에서도 10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성 언급이나 또 발표를 자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안에 대해서만 학술적 관점에서 공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는 연일 독감 백신과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많았어요. 살펴보면 제목이 백신 맞고 또 사망. 네. 그다음에 백신 접종 뒤 사망 미스터리. 심지어 미스터리. 네. 또 독감 백신 맞은 10대 돌연사. 그래서 백신을 맞은 이후에 사망자에 대한 접수가 들어올 때마다 네. 속보 경쟁을 벌이면서 기사 제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감을 계속 심어줍니다. 독감 백신 공포 확산, 시민들 불안하지만 맞을 수밖에, 죽으면 누굴 원망하나, 불안한 독감 백신 접종자들, 독감 포비아, 독감 예방 접종 포비아, 이런 단어들 많이 쓰죠. 네.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누구나 불안하겠죠. 일단 불안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시작된 지난 9월 21일부터 고교생의 죽음 또 뭐 노인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전해진 10월 29일까지 그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 이제 독감 백신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2,558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연관어가 이렇게 뜨는데요. 연관어로 사망자, 사망 사례, 사망 원인, 불안감, 인과관계, 어르신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질병 예방을 위해서 맞아야 하는 독감 백신과 관련한 연관어에 사망과 관련한 기사 제목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네. 연관 검색을 해봤더니 독감 백신 하면 일단 사망. 네. 네. 이런 연관이 뜬다는 건데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네. 근데 이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던 거는 아무래도 그 인천에서 사망한 고등학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의 그 17세 고등학생의 사인은 결국 그 백신 접종과는 무관하고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밝혀졌는데요. 네. 이제 이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 심지어는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요.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아주 컸습니다. 여기에 뭐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고등학생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독감 백신 접종과 이 고등학생의 사망 사이에 마치 어떤 인과관계가 네.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네. 자, 이런 경우 어떤 보도 기준이 있습니까? 네. 감염병 보도 준칙 기본 원칙에 보면은요. 2항에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야 하며 또 나항에는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요.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지난 27일에 인플루엔자 관련 보도 방송 지침을 냅니다. 지침에는 국민의 불안을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 등을 삼가한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 원인 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목 등에 뭐 독감 사망자 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망자 수처럼 이렇게 지나친 축약형 문장을 사용해서 네. 혼란을 주지 않는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통계만을 단순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사실 이거 되게 기본인데 네, 기본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에요. 네. 이게 보면 뭐 사망자 신고가 들어오면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태도, 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종편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보고서에 보면은요, 사망 사례가 전부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뭐 많았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백신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지난 28일 한국기자협회도 자성의 소리를 냈는데요. 백신 사망자 증가가 실제로 관련 사망자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신고 사례의 증가로 인한 착시 현상인지 기저질환의 유무나 사망자 연령대와 관련성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으나 매체 거의 대부분이 사망자 숫자 중계방송식 보도에 추중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자협회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다수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언론이 백신 공포를 부추긴 점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백신 보도의 보다 과학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기자협회 이야기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언론계에서 자성의 소리가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보도가 계속되니까 독감 백신 접종을 사실 맞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린이들. 네.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불안감 때문에 접종을 보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예상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비합리적인 판단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이론인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론 수용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의 보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이미 많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연구인데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들 및 백신 부작용 보도에 영향을 다룬 연구입니다. 이때 이제 2009년, 10년 이때도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 보도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지각된 심각성이 백신 예방 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실제로 미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독감 예방 백신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보도량이 많아지면서 실제 접종자 수가 이렇게 줄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2009년 10월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노인 8명이 사망하고 11월과 12월 초중학생 3명, 또 19개월 된 여아가 숨지면서 불안감이 대두됐고 정부가 백신 자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실제 접종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거와 인과관계를 따져보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로 사람들이 접종을 하지 않더라. 네,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보도가 조금 약간 공포를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가 그걸 접했을 때. 네. 자, 이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다 신중한 보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 유네스코가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정하고요. 네.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고 일부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번에 이제 주제가 인포데믹에 대한 문제를 다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네. 자, 특히 질병에 취약한 연령대분들 이 독감 접종 계속 미루고 계셨다면 어서 접종하시고요. 이 11월 초죠, 벌써. 네. 11월 초가 지나가면 독감 백신 접종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들 네.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네. 독감 백신 포비아를 조장한 미디어들에 대한 비평 오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